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3년째나 계속이 되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예산 위기, 어쩌면은 일단 오늘 끝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원이 오늘 거버너의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일 5분의 3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거버너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의회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바로 독립절날 상원이 거버너의 거부권을 무효화를 했습니다. 상원이 자체 예산안을 마련해서 거버너에게 송부를 했는데 거버너가 이를 즉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또 즉각 거부권에 대한 거부를 했습니다.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36대 18 거버너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하원 표결에서 오늘 5분의 3이 절대 과반수 슈퍼머저리티가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하원 예산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 15명이 대거 거버너에 대한 반란표를 던져서 이것이 성사가 됐었습니다. 상원의 거부권 무효화 표결에서는 공화당 1명이 반란표를 던졌었습니다. 만일 오늘 하원에서 거부권이 거부될 수 있다면 예산안은 의회의 안대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거부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예산 위기 한참 더 오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일리노이주의 근본적인 경제 위기, 이것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원과 하원의 거부권 무효화 표결 상황은 어떤 것인지, 거버너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일리노이주의 현재 재정 상황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의 오늘 표결 오후에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거버너가 거부한 예산안을 다시 살리는 작업인데 이런 한 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슈퍼머저리티입니다. 예산안 통과 시에는 공화당 의원 15명이 민주당 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가 가능했었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거버너의 거부권이 상원의 표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하원이 오늘 이제 거버너의 거부를 무효화한다면은 의회의 예산안이 이제 성립이 되고 3년째 계속이 되는 예산 없는 일리노이주 막이 일단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버너 브루스 라너가 어제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냈습니다. 양측의 이견은 현재로서는 결코 좁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현재 경제 상황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만년 적자 예산입니다. 그리고 외상값이 150억 달러, 공무원 연금 지급 부족분이 무려 1,300억 달러, 천문학 숫자이고 전국에서 최악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신용등급 전국의 역시 최하위입니다. 자칫 이번 예산안 통과에 실패를 하면은 신용등급이 정크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건 전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벌어지는 일이 됩니다. 텍스는 높고 비즈니스는 떠나고 인구도 줄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일리노이주가 더 나아지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버너와 의회가 서로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버너 쪽의 생각은 일단 개혁을 하자, 기본적인 개혁 없이 세금만 올리고 예산안 통과를 해서는 또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기업 보호를 위해서 근로자 상해 보상액의 상한선을 두자, 프로퍼티 텍스를 동결하자, 그리고 왜 시카고의 빈곤 지역이라든가 이쪽의 교육비 문제 등을 전 일리노이주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 전에 개혁부터 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우선 3년째 무예산, 이게 말이 안 된다. 일단 통과를 시켜서 저소득층 보호하고 조립대 소셜서비스 기관 살리고 또 경제신장의 효과가 있는 건설공사도 계속을 하자. 그리고 우선 신용등급의 쓰레기 수준을 피하자. 그리고 거버너 그대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산층과 근로자들에게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로 좀 더 토론을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의회 예산은 바로 이제 거버너가 비토한 그 안인데, 첫째는 그 인컴 텍스를 우리 개인 인컴 텍스를 3.75에서 4.95%까지 올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적자 예산인데 세금을 올려서 세수를 늘리고 덜 꾸고 이자를 덜 내자. 그런 지론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주가 지고 있는 외상값이 150억 달러나 되는데 한 절반 정도라도 빨리 지불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무디 신용등급 회사, 일단 일리노이 주의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50억 달러의 외상값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1,300억 달러나 되는 펜션 기금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유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버너가 어제 하원의 그 무효화 표결 계획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개혁 없는 세금 인상,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게까지 하면서 위기 속에 있었느냐. 이건 지금 엉터리 정치다.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버너가 바로 2015년도에 위기는 변화의 기회다. 위기를 이용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지론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 피해 우는 등은 이중적인 모순적인 발언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 언론도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 만일 오늘 거버너의 거부권이 무효화가 되면은 오히려 재선 시도를 하고 있는 거버너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브루스 로너가 다운스테이트, 농촌 지역이라든가 서버브 지역에 가서 왜 시카고 공립학교, 또 시카고 부패 정치, 그리고 마이클 메디간을 위해서 우리가 전 일리노이 주의 세금을 올려야만 하느냐, 이렇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거버너의 거부권이 무효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거버너를 공격하는 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부자 보호 개혁안으로 시민들을 인질로 잡지 않았느냐, 신용등급이 정크로 떨어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소셜 서비스 자금 고갈이 되고 불쌍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일리노이주의 젊은이들이 타주로 이주를 하고 심지어는 로럴 게임스까지 우리가 쫓겨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이 하원 코트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런 한 표가 있어야만이 거버너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고 예산안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118명의 의원 중에 등원 인원이 59명에 그쳤습니다. 과연 오늘 오후에 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또 공화당 의원 중에서 얼마나 브루스 로너에 대한 외면을 하는 표가 나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예산 위기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지났고 이제 3년째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를 시점으로 유럽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 참석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나라들과의
통상 기후변화, 난민 정책 등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푸틴과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일본 정상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어제 폴란드에서 심각한 사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의 니키 헤일리 대사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인 반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 정보 제출 요구에 반발하는 주가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44개 주가 이를 거부했었는데 나머지 주들도 주 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주정부가 선거의 책임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사기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각 주정부들에게 투표인 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애리조나 보안관 조 알파이어에 대한 판결이 임박해졌습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그에 대한 법적인 논쟁을 끝냈습니다. 조 알파이어 전 셰리프는 히스패닉계 시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검문 등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 색출을 명분으로 길거리에서 히스패닉계 시민들의 검문을 실시했었습니다. 맥도날드이 시카고 지역에서 다시 플라스틱 용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플라스틱 제품 용기 사용을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햄버거 체인은 금년 여름에 대형 음료 용기로 플라스틱 제품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University of Illinois의 중국 유학생 납치 사건, 연방 판사는 어제 용의자에 대한 보석을 금지하고 계속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 브렌트 크리스텐슨이 중국에서 온 26살 인지 챙을 감시해 왔었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실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은 그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쿡카운티는 음료세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 지출을 10% 정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쿡카운티는 오는 8월부터 음료세를 신설해서 6,700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그룹이 제소를 해서 지금 이 안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음료세는 음료수 1안수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시카고의 독립절 총격 사건, 모두 100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101명이 나흘 동안 총에 맞았습니다. 시 경찰국은 경찰 증언과 신속 반응 등 새로운 전략을 내세웠지만 총격 사건의 대량 발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87도, 내일 흐리고 비 77도, 토요일 맑고 75도,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주일의 최고는 81도, 월요일은 83도입니다.